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의학이 아직 풀지 못한 가장 큰 숙제 중 하나, 바로 시민성 쇼크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최근에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실린 리뷰 논문을 바탕으로 이 정말 치명적인 상태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실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40에서 50%.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시민성 쇼크가 오고 나서 한 달 안에 사망할 확률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한 달을 못 넘긴다는 거죠. 우리가 마주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정말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시민성 쇼크란 정확히 뭘까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심장의 펌프 기능이 갑자기 완전히 망가져서 우리 몸 구석구석에 혈액과 산소를 보내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온몸의 장기들이 빠르게 손상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이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보고 이 병의 핵심인 죽음의 소용돌이가 무언지 이해해 볼 겁니다. 그리고 원인과 단계를 살펴본 다음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한 치료법들, 마지막으로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의학이 이렇게나 발전했는데도 왜 시민성 쇼크는 여전히 의사들에게 이렇게나 큰 숙제로 남아있는 걸까요? 의사들이 시민성 쇼크를 진단할 때는 단순히 혈압만 보진 않아요. 물론 혈압이 낮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 약물이나 기계가 필요한지, 또 환자의 의식이 흐려지거나 소변이 줄어드는 것처럼 다른 장기들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가 있는지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액 속 젖산 수치를 확인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산소가 부족하니까 비상발전을 돌리면서 나오는 일종의 찌꺼기거든요. 이 수치가 높다는 건 몸 전체가 지금 심각한 산소 부족 상태라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이제 시민성 쇼크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 바로 죽음의 소용돌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알아야만 이 병이 왜 그렇게 무섭게 또 빠르게 나빠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요, 말 그대로 재앙 같은 악순환이에요. 한번 보세요. 심장 기능이 딱 떨어지죠? 그럼 혈압이 낮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혈압이 낮아지니까 심장 자기 자신에게 피를 보내는 관상동맥 혈류마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심장은 더 약해지고 혈압은 더 떨어지고 이게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결국 뇌, 콩팥, 간, 온몸의 장기가 산소 부족으로 그냥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보시는 것처럼 심장에서 시작된 작은 문제가 결국 뇌, 폐, 간, 신장까지 온몸으로 퍼져나가면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소용돌이가 가진 무서운 실체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병과 싸우려면 일단 원인이 뭔지, 그리고 지금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으니까요. 시민성 쇼크의 주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심근경색, 그러니까 심장 혈관이 꽉 막히는 경우고요. 다른 하나는 원래부터 심장이 안 좋았던 만성 심부전 환자가 갑자기 확 나빠지는 경우입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심근경색이 거의 절대적인 원인이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만성 심부전 악화 같은 다른 원인들의 비중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는 의학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환자 상태가 얼마나 위중한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앞으로 어떤 치료를 할지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하거든요. 보통 SCAI라고 하는 5단계 분류법을 씁니다. A단계는 아직 쇼크는 아니지만 심장마비가 와서 위험한 상태. B단계는 혈압이 슬슬 떨어지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C단계가 바로 혈압도 낮고 장기 손상 신호가 나타나는 전형적인 쇼크 상태고요. D단계는 치료를 하는데도 계속 나빠지는 단계, 마지막 2단계는 거의 심정지 직전에 말 그대로 붕괴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환자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치료 전략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치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료진이 쓰는 모든 치료법은요, 앞에서 말한 그 죽음의 소용돌이를 어떻게든 끊어내고 상황을 뒤집기 위한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무기는 약물입니다.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혈관 수축제인데 이건 느슨해진 수도관을 꽉 조여서 수압을 올리는 것처럼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려주는 약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심제인데요. 이건 지쳐있는 심장을 채찍질해서 펌프질을 더 힘차게 하도록 돕는 약이죠. 환자 상태를 봐가면서 이 두 가지 약을 아주 정교하게 조합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약만으로는 도저히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땐 심장을 아예 쉬게 하고 기계가 대신 피를 돌려주는 기계적 순환 보조 장치, 줄여서 MCS라는 걸 쓰게 됩니다. 대표적인 장치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대동맥 내의 풍선 펌프, 우리가 흔히 에크모라고 부르는 체외막 산소 공급 장치, 그리고 최근에 아주 주목받고 있는 미세축 흐름 펌프가 있죠. 이 장치들은 각각 작동하는 방식도 다르고 장단점도 뚜렷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말 많이 써왔던 IABP나 에크모가 놀랍게도 대규모 연구를 해보니까 모든 환자에게 습관적으로 썼을 때는 생존율을 높인다는 뚜렷한 증거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나온 미세축구름 펌프가 덴저샥이라는 아주 중요한 연구에서 특정 환자들의 생존율을 실제로 개선하면서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덴저샥 임상시험이 지금 시민성 쇼크 치료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연구인데요. 이걸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보통의 표준 치료만 받은 환자들은 사망률이 59%에 달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펌프를 썼던 그룹은요? 46.5%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적인 사망률을 무려 12.5%나 낮췄다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딱 8명의 환자에게 이 장치를 쓰면 그중 1명의 생명을 더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시민성 쇼크 치료 역사에서 엄청난 진전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생존율 개선 효과는 심각한 출혈이나 다리 혈관 문제 같은 합병증 위험이 높아지는 걸 감수해야만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치료법이 모든 환자를 위한 만병통치약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신중하게 환자를 골라서 써야만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시민성 쇼크 연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사망률은 여전히 50%에 가까운 끔찍한 수준입니다. 둘째, 원인이 심근경색이라면 무조건 시간 싸움입니다. 1분 1초라도 빨리 막힌 혈관을 뚫어야 해요. 셋째, 기계장치가 모든 걸 해결해주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주 까다롭게 고른 일부 환자에게만 효과가 증명됐을 뿐이에요. 결론은 명확하죠? 우린 아직도 갈 길이 정말 멉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지금 시민성 쇼크 분야에 던져진 가장 큰 숙제입니다.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치료를 하는 시대를 넘어서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꼭 맞는 최적의 치료법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일 겁니다.